깡. 나는 부산에 건물 한 채 가지신 분이 있어요. 70 넘은 어머니인데 자기 건물 화장실을 본인이 직접 닦으십니다. 소일 들고 양동이 들고 혼자서. 건물주예요. 서류상으로는 부자고요. 근데 그 연세에 그 건물 화장실을 본인이 직접 닦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제일 많은 세대가 50대라고 합니다. 평균 순자산 5억 5천. 엄청 많죠? 가구소득도 1등. 숫자만 보면 제일 부자예요. 근데 제 옆자리 부장님은요, 딱 그 50대인데 며칠 전에 점심을 먹다가 수저를 놓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집 있고 연봉이 높으면 뭐하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자산 1등 세대가 쓸 돈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산은 1등인데 왜 통장은 꼴등인지, 그게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송차장 기록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등촌동에 자주 가는 통닭집에서 친구랑 한잔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본 친구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에요. 둘 다 40이 넘으니까 술자리 안주가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 상사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가만 보면 자꾸 노후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소주 2병쯤 비웠을 때 친구가 잔을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축이든 뭐든. 저는 야, 너도 그런 생각하냐? 하고 웃었는데 사실 속으로는 안 웃었어요. 40대라는 게 노후가 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자꾸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나이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들은 이야기가 집에 와서도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50대 순자산 평균 5억 5천. 이건 국가데이터처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같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숫자예요. 2025년 3월 말 기준이고요. 소득도 50대 가구가 1등입니다. 이건 조선일보가 올해 3월에 정리한 기사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숫자에 괜히 주눅만 듭니다. 하나, 이 소득은 한 사람의 연봉이 아니에요. 가구 소득입니다. 한 집에서 1년 동안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거예요. 외벌이도 있고 부부가 같이 버는 집도 있고 그게 섞인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 반도 안 되는데 하셔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둘,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순자산 평균 5억 5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이란 건 위에 있는 부자 몇 명이 쭉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운데 사람이 얼만지를 봐야 해요. 그걸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50대를 순자산 순서대로 쫙 세웠을 때 딱 정중앙에 선 사람. 같은 조사에서는 50대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이 3억 1천이에요. 평균은 5억 5천인데 진짜 가운데는 3억 1천. 2억 4천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50대 가구의 절반은 순자산이 3억 1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뉴스에서 50대 가구 평균 5억 할 때 그 5억에 닿는 가구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부풀려 놓은 거예요. 없는 자리에 깃발 꽂아놓고 여기가 보통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고 보니 부장님이 집도 있는데 왜 쓸 돈이 없는 거지? 라고 했는지 그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50대가 자산이 많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자산이 뭐냐면 거의 다 집 한 채예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가 조금 유별나거든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연구 용역을 맡긴 보고서를 경향신문이 작년 12월에 보도했는데요. 한국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예요. 미국은 32%, 일본은 36.4%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산의 3분의 1쯤이 부동산인데 우리는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집 한 채는 깔고 앉아야 한다고.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손에 쥔 게 집 하나밖에는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산은 5억인데 그게 다 벽이고 바닥이고 천장인 거죠. 집값이 5억이라고 그 집을 매달 5만원씩 떼서 장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벽돌을 뜯어서 마트에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산은 종이 위의 숫자고 현금은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진짜 돈이거든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저는 그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요, 부산 외곽 어느 동네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건물주십니다. 말이 건물주지 들어보니까 속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 건물이 안 팔린대요. 내놓은 지가 몇 년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세입자도 거의 다 빠져서 공실이고 지금은 살아있는 게 지하에 노래방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방 월세 하나로 버티시는 거죠. 친구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혼자 부산에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리니까요. 근데 못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건물이 안 팔리니까 발이 묶인 거죠. 누가 관리는 해야 하는데 사람 쓸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연세에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서 손을 들고요. 서류상으로는 그 어머니 부자세요. 건물주니까요. 자산 칸에 그 건물 값이 떡하니 찍힙니다. 통계가 50대, 60대 자산 많다고 할 때 그 평균을 올려주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물 화장실을 본인이 직접 손 들고 닦고 계신 거죠. 가진 건 분명히 많은데 그게 다 묶여 있어서 손에는 한 줌도 안 떨어지고요. 오히려 그 자산이 사람을 붙잡아 두고 부려먹는 꼴이 된 거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통계가 평균 5억이라고 말할 때 그 5억의 진짜 얼굴이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안 팔리는 건물, 빠져나간 세입자, 서울 한번 못 올라오고 그 큰 건물 화장실을 혼자 닦고 계시는 어머님. 근데 이게요, 솔직히 남의 이야기처럼은 안 들립니다. 저도 아파트 하나 간신히 잡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 빚으로 마련한 거라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게 내 집인 건지 빚을 나를 데리고 사는 건지 가끔 헷갈리거든요. 월급 들어오는 날 통장에 반짝 불이 들어왔다가 일주일이면 또 꺼져요. 부장님도 집이 있는데 쓸 돈이 없다라고 하던 그날 저도 점심 먹고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통장 어플을 켰거든요. 잔고를 한참 보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꺼버렸습니다. 옆에서 누가 볼까봐요. 부장님 그 한마디가 남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칸 위에서 제 10년 뒤를 미리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래들은 어떤가 둘러봤어요. 물론 잘 굴러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한 군데씩 묶여있는 친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집 한 채 있는 친구는 대출 갚느라 여행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전세 사는 친구는 2년마다 올려달라는 보증금에 가슴이 철렁하고, 다들 열심히는 사는데 어딘가 한 군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빚도 가볍지 않아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0대 1인당 가계대출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세대가 빚도 무겁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이 안 되는 거고요. 10가구 중 대여섯 가구, 평균 위에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다들 그 숫자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6월 28일이고요. 아침에 빵이랑 커피랑 마시려고요. 9시인데 벌써 엄청 햇빛이 뜨거워요. 이제 여름이 만나게 온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꽃이 이쁘게 펴있네요. 정말 여름에도 이렇게 풀만 왕성할 줄 알았는데 꽃들이 이렇게 작게 펴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50대가 흥청망청 써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자료를 보다가 제일 마음에 걸린 숫자가 있었어요. KB금융이 작년에 낸 골든라이프 보고서인데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실제로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48세랍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65세인데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56세예요. 9년이나 빨리 떠밀려 나가는 거죠. 노후 준비를 48세에 시작하는데 56세에 떠밀려 나간다. 준비할 시간이 8년 남짓이에요.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라 막 시작선에 발을 디뎠는데 결승선이 벌써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50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머물 틈이 없는 거죠. 위로는 부모님이 계셔요. 병원비, 약값, 용돈. 아래로는 자식이 있고요.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결혼이라도 하면 또 목돈. 본인은 정작 한가운데 껴서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위아래로 다 빨려나갑니다. 가장 많이 버는 세대인데 정작 자기 손에 남는 건 가장 적은 세대인 거죠. 이분들이 게을렀던 게 아닌 것 같아요. 30년을 성실하게 벌어서 그 돈을 부모님한테, 자식들한테 다 부어 넣은 거예요. 자기 노후가 될 돈을 자식 미래로 먼저 돌린 거죠.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냥 부모니까 한 일이시겠죠. 그러니까 50대를 보면서 그동안 돈 뭐 했냐 라고 묻는 건 좀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디 안 쓰고 흘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쓴 거니까요. 요즘 2030이 결혼이고 출산이고 자꾸 미루는 것도 어쩌면 부모 세대의 이 텅 빈 통장을 옆에서 다 보고 자란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거겠죠. 걷다가 예전에 어디서 본 말 하나가 떠올랐어요. 투자의 신이라는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대요. 썰물이 빠져봐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처음 봤을 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겠더라고요. 물이 차 있을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경기가 좋을 때는 다들 부자처럼 보이거든요. 건물 한 채 있으면 다 성공한 인생 같고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어깨 펴고 다니고 물속에 다 잠겨 있으니까 누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손에 쥔 현금 없이 자산에만 묶여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 자산 등에만 묶여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벗겨집니다. 그 친구 어머니께서도 그러신 거죠. 경기 좋을 때는 건물주, 간물주, 사모님이셨는데 물이 빠지니까 건물 한 채 끌어안고 화장실 솔 들고 계신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 말이 저한테 남긴 건 이거였어요. 다 어딘가에 밀어넣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이든 어디든 큰 거 하나의 인생을 통째로 묶어두면 물 빠질 때 빠져나올 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투자도 중요하죠. 정말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물이 빠져도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한 줌은 따로 둬야 하는 거더라고요. 답답해 보여도,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그게 썰물 때 나를 안 벗기는 옷이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두는 게 아니라 벗겨지지 않으려고 두는 거죠. 오늘 동네 한 바퀴 걷는 내내 어제 그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건물주인데 현금이 없다. 자산이 1등인데 화장실은 본인이 닦는다. 그게 자꾸 남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40대이거든요. 50대가 코앞입니다. 그 건물이 10년 뒤에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한 군데 다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어제 친구가 마지막 잔 채우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 연금이든 뭐든 손에 들어오는 거 하나는 만들어 놓자고. 저는 잠 부딪히면서
그래 하자 했는데 술자리 다짐이 다음날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실에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켰어요. 원래 같으면 또 남의 자산 영상이나 들여다봤을 텐데 그날은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대신 계산기를 켰습니다. 매달 얼마를 떼서 묶이지 않는 데에 넣으면 어머니처럼 그리고 부장님처럼 안 될 수 있을까? 큰 돈도 아니에요. 커피값 좀 줄이면 나오는 정도?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그 한 번의 계산으로 해결될 리도 없고요. 솔직히 이게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죠. 어쩌면 저도 며칠 하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엔 어딘가 다 묶어놓고 똑같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저축이랑 연금, 자동이체에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제가 적금 월 30, 연금 월 10만 원밖에 안 넣고 있는데요. 적금은 50만 원으로 연금은 10만 원 더 플러스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이런 자산 쪽으로 제가 좀 포트폴리오가 많이 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자산에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늘렸습니다. 자동이체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화면이 다 꺼지면서 불 꺼지는 거실에 혼자 앉은 제 모습이 까만 액정에 비치더라고요. 한참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한 칸씩 채워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래들 이야기하다 나온 금리하고 이자 부담, 이거 저도 요즘 제일 좀 무겁게 느끼고 있는 거라 따로 한 편 잡아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송차장 기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